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베트남 북부 타이웅엔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일부 생산 라인은 주 4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초과 근무는 필요치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방침에 타이응우엔 공장 직원들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코로나19가 폭증했을 때에도 주 6일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초과 근무를 없애거나 작업 일수를 줄이는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 감소분이 한국이나 인도 등 다른 공장으로 이전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지만 연간 1억대 규모의 스마트폰을 생산해오던 타이응우엔 공장의 작업 일수가 줄어들자 베트남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감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삼성은 아직 감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직원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절반으로 깎일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베트남 직원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삼성이 얼마 전 베트남 스마트폰 협력사의 생산 라인 일부를 경북 구미 공장으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낮은 원가와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물량을 베트남 등 해외로 넘겨 해외 생산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량 약 3억 대 가운데 약 60%는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의 두 공장에서 생산해왔습니다. 나머지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 중입니다. 특히 베트남 북부 박린성 공장과 북부 타이응우엔 공장은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공장 가동 중단 등 글로벌 공급 위기가 자주 벌어지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삼성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 라인의 일부를 국내 구미 공장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조하려면 원가가 베트남에 비해 높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은 차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제조 원가 상승을 감수하면서까지 경북 구미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삼성은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로 옮긴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조 거점을 해외로 옮긴 후 국내에 다시 생산 라인을 끌어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삼성의 국내 복귀가 다른 기업들의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들불처럼 번질지 특히 베트남은 이 문제를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삼성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베트남에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량을 글로벌 전역으로 분산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나온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 능력 30%,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 가능성 뉴스는 베트남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6월 해외 유명 정보 유출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능력의 30%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직원들의 작업 일수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기준보다 10% 낮춘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업 일수를 주 3일까지 줄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삼성의 경쟁사인 애플의 생산기지 후보로도 부각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 불안해진 애플이 중국의 대체지로 인도를 점찍고 이미 애플의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 기준 삼성의 인도 휴대폰 출하량은 1억 6,900만 대로 단일 국가 시장으로는 중국 다음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성장성도 밝습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인도의 피처폰 생산 라인을 스마트폰으로 변경하고 베트남 생산량까지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면 인도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은 최근 2030년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대형 발표를 했습니다. 무인 공장이란 생산에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오로지 기계와 로봇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나서면 다른 기업들이 뒤따르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삼성 무인 공장을 시작하면 다른 한국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ETF의 주요 업무는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 기계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산은 자동화 기계로 하고 기존 생산 인력은 서비스업과 R&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긴장한 곳은 베트남입니다. 무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R&D 인력이 가장 적고 생산 인력이 가장 많은 베트남에 가장 먼저 구축하여 베트남 생산 물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체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삼성에 취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합격하기만 하면 대단한 축하를 받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8년 안에 무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동력이 자산인 베트남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일부 생산 라인 구미 공장 이전, 무인 공장 시스템 도입 계획 등 삼성전자의 일련의 방침들이 베트남 총리를 자극했던 것일까요? 갑자기 판 민진 베트남 총리는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삼성이 A에서 Z까지 투자를 확대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배터리 공장 투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찾는데 앞장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배터리 공장 투자를 결정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베트남이 일본과 경제,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 상대로 베트남 총리를 선택했는데 일본이 이렇게 베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랴오닝성 다롄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던 도시바는 중국 진출 30년 만에 현지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코로나 대규모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위기관리 차원에서라도 중국 이외의 지역을 물색 중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적극적으로 베트남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베트남도 눈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배터리 공장과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은 일자리 외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삼성전자와 한국 기업이 베트남을 빠져나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만은 막고 싶어 합니다. 삼성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베트남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으면서도 핵심 기술이 담긴 제품은 국내 생산을 고집하며 고품질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전기가 반도체 칩의 두뇌에 해당하는 패키지 기판의 생산은 부산을 고집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의 사례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광둥성에서 30년 가까이 스마트폰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겼습니다. 삼성전자가 떠난 최근 광둥성 후이저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인근 식당이나 점포의 6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과 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PC방, 호텔 등 인근 상권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왔지만 삼성이 떠나자 전멸에 가까운 폐업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철수의 여파는 후이저우와 100km 떨어진 광둥성 둥관에 있는 한 제조업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삼성 측의 제품 주문을 받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직원들에게 단축 근무를 시키거나 장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 최소 100여 개의 협력사 공장이 삼성의 추가 수주를 받지 못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의 월급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협력사 직원 약 3천여 명은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당했습니다. 삼성 공장 철수로 인근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이 떠나자마자 가격이 폭락했지만 지금은 아예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후이저우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비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을 비롯해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나라는 너무도 많습니다. 베트남은 자국 GDP를 30% 떠받치고 있는 삼성을 어떻게 붙잡아둘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